한 일본 중학생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일본 사회가 뒤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역사 지도의 진실과 학교 교육에서 겪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폭로가 일본 전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중생의 어떤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토록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감정을 건드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미나미 중학교. 사회 수업 시간, 사쿠라이 히나는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쿠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과서와 뉴스에서 항상 들어왔던 말이기에 히나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3년간의 학교 생활과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녀의 세계관이었으니까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역사 프로젝트를 위해 자료를 찾던 희나는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한 영상 속에서 뜻밖의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지도들에서도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고문서와 지도들은 희나의 인식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거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영상을 껐지만 의문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학자였던 할아버지를 찾아간 희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에도 시대 일본 지도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묵직한 침묵 후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재에서 황변한 지도, 복제본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간네이 쇼토쿠 본도, 하야시의 삼국 통관 도설, 개정일 본여지전도. 놀랍게도 모든 지도에서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바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를 수 있단다. 특히 정치와 얽힐 때는. 그날 밤, 희나의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할아버지에게서 본 지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희나, 이런 민감한 주제는 조심해야 해. 특히 학교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마. 더 많은 의문을 품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희나는 밤늦게까지 인터넷과 책을 통해 양국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역사는 종종 승자와 권력자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것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사회 수업 시간, 후쿠다 선생님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 문서를 통해 일본은 다케시마를 합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갑자기 희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목이 메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여러 일본 지도들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후쿠다 선생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희나, 그건 단순한 측량 오류일 뿐이야. 하지만 선생님, 간네이 쇼토쿠 본도, 하야시의 삼국 통관 도설, 개정일 본여지전도. 모든 주요 지도에서 동일한 표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건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수업을 방해하지 말고 교과서 내용에 집중하세요. 후쿠다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재빨리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실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학생들이 희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희나, 그런 질문은 어디서 배운 거야? 한국 사이트 같은 거 본 거야? 일본인이면 일본 정부를 믿어야지.
특히 아키라의 말이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영상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건 애국심이 없는 거라고. 가장 충격적인 건 리에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가장 친했던 리에는 그저 멀리서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가가려 했지만 리에는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리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희나, 너 괜찮아? 희나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야. 리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내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희나야, 그런 얘기는 조심해야 해. 우리 아빠도 그런 주제는 집에서도 안 꺼내. 왜? 나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은 건데. 희나가 답하자 리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랑 관련된 거잖아. 사람들 감정 상하게 하는 주제라고. 리에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리에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친구야. 다른 애들이 뭐라 해도 내가 옆에 있을게. 리에의 말에 희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편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희나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후쿠다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희나, 오늘 수업 시간에 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실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희나는 주먹을 꼭 쥐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본 옛 지도들이. 후쿠다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희나, 그런 오래된 자료들은 학술적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해. 학생인 너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야. 선생님,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는 수업 시간의 교과서 내용에 집중하세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 희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진실을 알아보는 것조차 어려운 걸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희나야, 이제 진짜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도 안 좋을 수 있어.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 할아버지께도 당분간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자.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하실 거야. 희나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날 밤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희나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리에가 가끔 친구들 눈치를 보며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희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애들은 금방 또 다른 이야기에 관심 가질 거야. 리에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역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찾았지만 모두 현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고지도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에도시대 일본 지도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사서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역사 과제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현대 지도 관련된 책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건 어떨까요? 아니요. 꼭 옛날 지도를 보고 싶어요. 사서 선생님은 컴퓨터를 검색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자료는 우리 도서관에는 없네요. 대학 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어로는 찾기 어려웠지만 영어로 검색하니 조금 더 다양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디지털화된 일본 고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국 접양도 1785년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다케시마는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희나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양국의 주장,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부모님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나를 지지해 주셨지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익명으로 일본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개 큰 신문사 중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보도로 알려진 아사히 신문을 선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오카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지만 일본의 고지도에는 조선 땅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역시 무시당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드디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통화나 만남이 가능할까요? 아사히 신문사 타나카 쇼타 기자. 기자의 연락에 기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희나는 반나절 동안 고민 끝에 먼저 할아버지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들어서자마자 기자의 메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희나야,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혼자 그런 결정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 기자의 메일을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타나카 쇼타. 들어본 이름이네.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희나는 할아버지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째, 익명으로 인터뷰하기. 둘째, 내가 동행해야 해. 셋째, 인터뷰 내용은 발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해. 할아버지의 조건에 동의하고 기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가도 될까요? 타나카 기자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익명성은 보장해드릴게요.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신가와역 근처 블루 카페에서 만나시죠. 드디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나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희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것, 찾은 자료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양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희나와 할아버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사쿠라이 씨와 손녀분 되시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쇼타 기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타나카 쇼타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익명성은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할아버지와 희나는 동의했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희나는 처음 한국 다큐멘터리를 본 이야기부터 할아버지의 지도, 컬렉션, 학교에서 겪은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기자님이 실제로 그런 지도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묻자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지도 복사본들을 꺼내셨습니다. 타나카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군요.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희나가 찾은 자료들에 관해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희나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궁금해하는 다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타나카 기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기사가 나오면 꼭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돼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희나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야. 비록 불편하더라도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법이지. 그날 밤 희나는 기쁜 마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온전히 말했다. 비록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도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인터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확인했지만 기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산된 걸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타나카 기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에도 시대 지도로 본 다케시마 독도,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단면이었습니다. 희나는 역사에 관심 많은 한 여중생으로 소개되었고 할아버지의 지도, 컬렉션과 미국 의회 도서관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겪은 경험도 익명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기사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여 승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희나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느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 전에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희나야, 기사 나왔다. 생각보다 큰 지면으로 실렸어.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직원실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사히 신문 봤어? 다케시마에 대한 기사 말이야. 누가 그런 걸 신문사에 제보했대. 리에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나, 이 기사 너랑 관련 있어? 희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어쩐지. 그럼 기사에 나온 16살 여학생이 너였구나. 수업 시간, 후쿠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케시마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쉬는 시간, 희나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후쿠다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나 학생, 오늘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희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보자가 저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네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받았다. 내가 이 기사의 제보자라고. 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걱정돼서 그래. 인터넷에서는 벌써 논란이 크게 일고 있어.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아사히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 실린 에도 시대 지도 관련 기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른 쪽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 뜨거웠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한국에 세뇌된 학생이라는 비난부터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지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기보다 당시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학교는 더 어색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희나를 피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이 조용히 다가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 말이야. 용기 있었다고 생각해. 리에는 계속 희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리에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희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응, 후회는 없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일었고 그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지만 점차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있어주긴 했지만 뭔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리에가 희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희나, 좀 물어봐도 될까? 내가 본 그 지도들. 정말 진짜야? 희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서재에서 직접 봤어. 복사본이긴 하지만 실제 에도 시대 지도들이야. 리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리에가 갑자기 달려와 희나를 불렀습니다. 희나, 잠깐만. 리에는 숨을 헐떡이며 희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내가 말한 그 지도들 정말 있더라. 그날 저녁 리에는 처음으로 희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셔서 귀중한 지도 컬렉션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리에는 눈을 반짝이며 지도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와, 직접 보니 더 실감나네요. 사쿠라이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지도들을 모으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 국경과 영토의 역사에 매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도가 말보다 진실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한단다. 리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리에는 앞으로 더 공부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내일 아키라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희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아키라,
요즘 내 얘기를 꽤 궁금해하고 있어. 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키라는 희나가 수업 시간에 질문했을 때 가장 날카롭게 비난했던 아이였으니까요. 리에는 아키라가 신문 기사와 수업 시간에서의 희나의 행동을 보고 많이 생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리에에게 슬쩍 희나의 얘기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아키라가 쉬는 시간에 희나와 리에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키라는 희나를 너무 빨리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이 한두 명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나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도 거의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나의 질문을 항상 회피하시던 후쿠다 선생님의 수업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토 문제에 대한 여러 역사적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시대의 지도와 문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희나가 할아버지에게서 본 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절대 희나를 쳐다보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일종의 인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후쿠다 선생님이 희나를 불렀습니다. 희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선생님 앞에 선 희나를 향해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교육부에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쩌면 내가 시작한 일이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구나. 희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교사로서 나도 계속 배우고 있어. 때로는 학생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그날 오후 타나카 기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희나, 기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역사 교육 자료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었네요. 혹시 후속 인터뷰 어떨까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부모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희나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도 많이 배웠단다. 주말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희나야,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란다. 내가 용기 있게 질문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얻은 거야.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지. 언젠가 내가 직접 가볼 수 있을 거야.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란다. 저도 언젠가 독도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학교로 돌아가는 월요일 아침, 희나에게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질문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리에와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희나, 주말에 우리가 찾은 자료 봤어? 메이지 시대 신문들도 찾았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탐구는 더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수업 중에 희나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사적 사실과 현재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후쿠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희나 학생.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창 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나의 마음속에도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솔직하게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배움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른다. 는 생각으로 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